저는 지금 런던 로열 알버트 홀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세계 청소년 피아노 콩쿠르 결승전이죠. 객석에는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무대 조명이 제 얼굴을 비추자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아시아애는 누구지? 한국에서 온 애라던데. 장학생이래. 저는 그런 시선들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6개월 전부터 계속 받아온 시선이니까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을 보는 순간 마음이 진정됐어요. 이 검은 건반과 하얀 건반만큼은 저를 무시하지 않거든요. 제가 누구든 상관없이 제 마음을 그대로 전해주죠. 첫 음을 눌렀습니다. 조용했던 홀이 더욱 고요해졌어요. 제가 준비한 곡은 자작곡이었습니다. 제목은 그 겨울, 엄마와 나였죠. 한국 전통 선율로 시작해서 서양 클래식과 만나는 곡이에요. 아무도 들어본 적 없는 멜로디였지만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연주가 절정에 다다를 때였어요. 객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명, 2명,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 곡 속에는 제 이야기가 모두 담겨 있거든요. 엄마와의 추억, 아픈 시간들,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꿈이요. 마지막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터져나오는 박수 소리. 사람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브라보, 환상적이야.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어디서 배웠나요? 이 곡은 언제 만든 건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무대를 내려왔어요. 백스테이지에서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청소복 위에 깔끔한 재킷을 걸친 모습으로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줬어요. 잘했다, 하리나.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게 6개월 전 그날부터 시작됐다는 걸요. 세인트 제임스 아카데미에 첫 등교를 하던 그날 말이에요. 6개월 전 런던의 2월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세인트 제임스 아카데미 정문 앞에서 저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빨간 벽돌로 지어진 웅장한 건물이 마치 성처럼 보였거든요. 윤아린 양이시죠? 입학 담당 교사인 윌슨 선생님이 저를 맞아주셨어요. 키가 크고 마른 중년 남성이었는데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장학생 신분이니까 규칙을 잘 지켜야 해요. 문제 일으키면 바로 취소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학생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제 교복은 새 것이었지만 왠지 어색해 보였나 봐요. 구두도 싸구려 티가 났고요. 쟤 누구야? 아시아 애네. 장학생이래. 첫 번째 수업은 영문학이었습니다. 교실에 들어가자 30명 정도의 학생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선생님이 저를 소개했죠. 한국에서 온 윤아린 양입니다. 여러분이 잘 도와주길 바랍니다. 뒷자리에 앉은 금발 소녀가 친구에게 속삭였어요. 장학생이면 가난한 애겠네. 부모가 뭐 하는 사람일까? 점심시간에 답을 알게 됐습니다. 복도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는 엄마를 만난 거예요. 엄마. 엄마는 깜짝 놀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하리나, 학교에서는 모르는 척 해야 해. 알겠지? 하지만 엄마, 약속해. 엄마 때문에 너까지 무시당하면 안 되거든. 그런데 다음 날부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윤아린, 걔 엄마가 우리 학교 청소부래. 진짜? 그럼 완전 가난한 애네. 장학생이라 그런가?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치 냄새 나지 않아? 아시아 음식은 냄새가 너무 강해.
엘리자베스라는 학생이 코를 막는 신용을 했습니다. 창문 좀 열어줄래? 숨이 막혀. 저는 도시락을 덮고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복도 게시판에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세인트 제임스 아카데미 재능 발표회. 그런데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아린 마이너스 피아노 연주. 이게 뭐예요? 윌슨 선생님에게 물어보니 교장 선생님이 직접 신청했다고 하더군요. 장학생이니까 학교에 기여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피아노 칠 줄 안다면서요?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저 피아노 발표회에 나가야 해요. 엄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리나, 피아노는 이제 그만하자. 왜요? 예전에는 그렇게 좋아하셨잖아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설거지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음악을 그리워한다는 걸요. 우리 집에는 피아노가 없었습니다. 작은 원룸에는 침대와 책상, 그리고 간단한 부엌만 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기억했습니다. 한국에 살 때 제가 얼마나 피아노를 좋아했는지 말이죠.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학교 음악 콩쿠르에서 1등을 했습니다.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를 연주했죠. 그때 아빠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아직도 생생해요. 우리 하린이가 최고야. 나중에 유명한 피아니스트 되는 거 아니야? 엄마도 웃으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연습 많이 했으니까 당연하지. 엄마가 매일 옆에서 받는 걸. 그런데 아빠가 돌아가신 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집을 팔아야 했고 피아노도 없어졌어요. 엄마는 하루 종일 일을 하느라 바빴습니다. 하리나, 피아노는 이제 그만 배우자. 엄마가 학원비 낼 형편이 안 돼. 그때부터 제 음악은 멈췄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피아노 건반을 만질 기회도 없었어요. 영국으로 이민 온 것도 엄마의 결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하린이가 좋은 학교 다닐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하지만 엄마는 청소 일을 하게 됐고, 저는 장학생이 됐죠. 발표회 이야기를 하고 며칠이 지났어요. 엄마는 여전히 피아노 이야기만 나오면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엄마가 잠든 사이에 옷장을 뒤지다가 낡은 가방을 발견했어요. 열어보니 옛날 악보들이 나왔습니다. 바흐, 쇼팽, 모차르트의 악보들이 누렇게 발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 손글씨로 쓴 연습 일지도 있었죠. 2008년 3월 15일 쇼팽 연습곡 20번 반복. 왼손이 아직 느려요. 2008년 5월 2일 콩쿠르 준비. 엄마가 김밥 싸주셨어요. 눈물이 나왔습니다. 엄마가 이 모든 걸 버리지 않고 가져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뭐 하고 있어? 뒤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엄마가 서 있었어요. 엄마, 이거. 엄마는 한숨을 쉬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버릴 수가 없더라.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럼 왜 피아노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리나, 우리 형편의 피아노는 사치야.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 하지만 엄마 눈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어요. 제가 피아노 치는 모습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엄마도 그리워하시는 거 맞죠? 엄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다시 해보고 싶으면 이걸 써. 하지만 너무 기대는 하지 마. 엄마가 건네준 건 바흐의 인벤션 악보였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했던 곡이었어요. 학교 음악실에 가봤습니다. 하지만 문이 잠겨 있었어요. 음악실은 방과 후 수업 때만 열어줍니다. 관리하는 선생님이 차갑게 말했죠. 연습하고 싶은데요. 장학생이니까 특별 대우는 기대하지 마세요. 규칙은 규칙이에요.
며칠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음악실 앞에 서 있으면 일부러 더 꽁꽁 잠가버리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에 엄마를 만났습니다. 계단을 닦고 계시던 엄마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학교에서 피아노 연습을 못하게 해요. 엄마는 걸레를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인아, 학교 근처에 성당이 있어. 엄마가 가끔 청소 일을 도와주는 곳인데. 성당요? 거기 지하에 오래된 피아노가 있다고 했어. 한번 물어볼게. 이틀 후, 엄마가 열쇠를 가져왔습니다. 신부님이 괜찮다고 하셔. 대신 밤 10시 이후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시간 조심해. 성당은 학교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었어요.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니 정말 피아노가 있었어요.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였지만 건반을 눌러보니 소리가 나왔습니다. 조율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연습하기에는 충분했어요. 첫날 밤 바흐의 인벤션을 연주했습니다. 6년 만에 만지는 건반이었지만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매일 밤 8시가 되면 성당으로 갔습니다. 2시간씩 연습했죠. 처음에는 기본기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스케일, 아르페지오, 그리고 예전에 쳤던 곡들을 하나씩 되살려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손가락이 예전보다 훨씬 자유로워졌어요. 그때부터 새로운 곡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멜로디가 떠올랐어요. 제 머릿속에서 나온 선율이었죠. 그 겨울, 엄마와 나. 아빠가 돌아가시던 겨울, 엄마와 단둘이 남겨졌던 그 시간들이 음악으로 나왔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멜로디였어요. 한국의 전통 선율과 서양 음악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습니다. 곡을 만들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밤 10시가 훌쩍 넘어갔죠. 피아노 뚜껑을 덮으려는데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계단 위에서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학교 미술 선생님인 에일린 선생님이었습니다. 할인, 여기서 뭐해? 죄송해요. 신부님 허락받고 연습하고 있었어요. 에일린 선생님은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방금 연주한 곡, 누구 작품이야? 제가 만든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곡이네. 그 다음 날 피아노 위에 작은 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쪽지는 없었지만 누가 둔 건지 알 수 있었어요. 발표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복도에서 학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윤아린을 첫 순서로 배치했대. 왜? 교장이 다양성을 강조하고 싶어서래.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아빠가 이사회 멤버인데 교장이 아시아 학생을 앞세워서 학교 이미지 바꾸려고 한대. 그럼 할인이는 그냥 도구인 거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가 그냥 전시용 인형 같은 존재였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다음 날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몇몇 학생들이 SNS에서 제게 대한 내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아린이 실수할 확률 몇 %? 10파운드 걸어 첫 번째 곡에서 틀릴 거야. 에밀리라는 학생이 휴대폰을 보여주며 비웃었어요. 봐, 벌써 10명이나 참여했어. 너 완전 유명해졌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어요.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발표회 나가기 싫어요. 왜? 무슨 일 있었어? 다들 저를 우습게 봐요. 교장도 그냥 전시용으로 이용하려는 거고. 엄마는 다리미질을 하던 손을 멈췄어요. 제 교복 셔츠를 정성스럽게 다리고 계셨거든요. 할인아, 이 셔츠 봐. 네. 하얀 셔츠야. 깨끗하고 단순하지.
하지만 이 셔츠를 입는 사람에 따라 의미가 달라져. 엄마가 다린 셔츠는 정말 깨끗했어요. 구김 하나 없이 반듯했습니다. 의사가 입으면 의사 셔츠가 되고 학생이 입으면 교복이 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셔츠를 입은 사람이 뭘 하느냐야. 무슨 뜻이에요? 엄마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할인이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 그 무대 위에서 누가 연주하는지만 기억하게 될 거야. 정말요? 엄마가 장담해. 할인이가 피아노를 치면 다른 건 다 잊어버릴 거야. 그날 밤 성당에서 마지막 연습을 했습니다. 그 겨울, 엄마와 나를 완전히 외울 때까지 반복했어요. 곡이 끝나갈 때쯤 눈물이 났습니다. 이 곡 속에는 제 진심이 모두 담겨 있었거든요. 에일린 선생님이 또 나타났어요. 내일이 발표회지? 네, 그런데 무서워요. 왜? 다들 저를 무시하는데 만약 실수하면 더 놀림 받을 것 같아서요. 에일린 선생님이 피아노 옆에 앉았습니다. 할인, 음악은 거짓말을 할 수 없어. 내 마음이 진실하면 그게 그대로 전해져. 정말요? 내가 들어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곡이야. 자신 있게 해. 집에 돌아오니 엄마가 하얀 셔츠를 침대에 정갈하게 놓아뒀어요. 그 옆에는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내 딸이 최고야. 사랑해. 발표의 당일이 왔습니다. 학교 대강당은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가득 찼어요. 무대 뒤에서 기다리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객석에서 들리는 웅성거림이 모두 저에 대한 이야기 같았거든요. 첫 순서가 윤아린이래. 어떨까? 기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교장 선생님이 개회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학교의 다양성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첫 번째 연주자는 한국에서 온 장학생 윤아린 양입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지만 그리 크지 않았어요.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어요. 객석을 보니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피아노로 가는 대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아린입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제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이 학교의 청소부입니다. 순간 장내가 더욱 고요해졌어요. 몇몇 학생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제 첫 번째 피아노 선생님이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는 피아노를 포기하셨지만 저에게는 음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뒷자리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6년 동안 피아노를 치지 못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요. 하지만 엄마가 옛날 악보를 간직해 주셨어요. 목이 메었지만 참았어요. 오늘 연주할 곡은 제가 만든 곡입니다. 제목은 그 겨울, 엄마와 나예요. 객석 한편에서 누군가 그만해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피아노로 걸어갔어요. 의자에 앉아서 첫 음을 눌렀습니다. 조용한 선율로 시작했어요. 한국의 전통 멜로디가 피아노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아빠의 마지막 겨울, 엄마와 제가 단둘이 남겨졌던 그 시간들이 음악이 되어 나왔어요. 점점 곡이 발전했습니다. 슬픔에서 희망으로, 절망에서 사랑으로 바뀌어가는 멜로디였어요. 객석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까까지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곡의 절정 부분에서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객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명, 2명,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어요. 제 자작곡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울려 퍼졌어요. 여운이 사라질 때까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터져나오는 박수 소리. 모든 사람이 일어났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무대 옆에서 엄마가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청소복 위에 깔끔한 재킷을 입고 계셨죠. 아까까지 저를 무시하던 학생들도 모두 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에밀리도 엘리자베스도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저는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향해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제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들이었습니다. 윤아린 양이시죠? BBC 음악부 기자인데요. 안녕하세요. 가디언지 기자입니다.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어떻게 된 건지 몰랐는데 누군가 어제 발표회를 촬영해서 인터넷에 올렸나 봐요. 학교에 가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할인. 어제 연주 정말 대박이었어. 평소에 절 무시하던 학생들이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요. 에밀리가 부끄러운 듯 다가왔습니다. 할인, 미안해. 어제까지 널 잘못 봤어. 정말 죄송해. 엘리자베스도 마찬가지였어요. 내 연주 듣고 울었어. 진짜 감동이었어. 앞으로 친구하자. 하지만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어제까지는 청소부 딸이라고 무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친절해진 거니까요. 점심시간에 엄마를 만났어요. 여전히 복도를 닦고 계셨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기자들이 많이 연락 왔을 텐데요. 연락 와도 인터뷰 안 해. 엄마는 그냥 조용히 일만 할래. 하지만 엄마도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요. 엄마가 걸레를 멈추고 저를 봤어요. 할인아, 엄마는 내가 빛나는 게 중요해. 엄마는 뒤에서 지켜보는 걸로 충분해. 오후에 교장실로 불려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았어요. 할인, 어제 정말 훌륭했어. 학교가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장학금도 계속 지원하고 음악 활동도 전폭적으로 도울 예정이야. 왕립음악원 오디션 준비도 학교에서 지원하겠어. 그런데 저녁 뉴스를 보니 교장 선생님이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학교는 항상 다양성을 추구해 왔습니다. 윤아린 학생에게 기회를 준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학생이 청소부 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았다는 증언이 있는데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학생을 평등하게 대합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싶었어요. 교장 선생님은 마치 자신이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푼 것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신문을 봤습니다. 헤드라인이 충격적이었어요. 청소부 딸 런던 음악계를 뒤집다. 기사 내용도 놀라웠습니다.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영국 사회의 계급 문제까지 다루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이민자 가정의 딸이 영국 명문 사립학교에서 겪은 차별과 극복의 스토리. 댓글란에는 응원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감동적이다. 진정한 재능은 숨길 수 없다. 엄마도 딸도 훌륭하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에 대한 비판도 많았어요. 학생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했다. 진정성이 없다. 뒤늦은 관심은 위선이다. 학교 게시판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응원 메시지를 붙여놓기 시작한 거예요. 할인, 용기를 줘서 고마워. 내 음악은 정말 아름다워. 우리가 잘못했어. 미안해. 하지만 무엇보다 기뻤던 건 에일린 선생님이 남긴 쪽지였어요. 진실한 음악이 세상을 바꿨다. 축하해, 할인. 한 달 후 왕립음악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종 오디션을 통과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윤아린 양. 전액 장학금으로 입학 가능합니다. 꿈 같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기쁨보다는 묘한 허전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학교 잔디밭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세인트 제임스 아카데미에서의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할인.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에밀리 엘리자베스, 그리고 몇몇 친구들이 뭔가를 들고 오고 있었어요. 뭐예요? 우리가 준비한 거야. 작별 선물. 포터블 스피커와 마이크를 가져온 거였어요. 비공식 콘서트 하자. 내 마지막 연주를 듣고 싶어. 하지만 피아노가 없는데요? 괜찮아. 너의 목소리만으로도 충분해.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선생님들도 나타났어요. 에일린 선생님도 계셨고요. 뭘 불러줄까요? 내 이야기를 들려줘. 진짜 이야기 말이야. 마이크를 잡고 생각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제가 여기 와서 많은 걸 배웠어요. 음악도 배웠지만 더 중요한 걸 배웠죠. 뭘?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이 절 무시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거였죠.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도 미안해. 내가 누군지 알려고 하지 않았어. 괜찮아요. 저도 마음을 열지 않았거든요. 그때 멀리서 엄마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청소 카트를 끌고 계셨지만 오늘은 왠지 당당해 보였습니다. 엄마. 엄마가 제 옆에 서자 학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할인이 엄마 감사합니다. 딸을 잘 키우셨어요. 엄마가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할인이가 잘한 거예요. 엄마는 그냥 지켜봤을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곡 불러줄래? 에일린 선생님이 말했어요. 저는 마이크 없이 엄마에게만 들리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나 부끄럽지 않아요. 나 당신 딸이에요. 엄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도 자랑스러워. 항상 자랑스러웠어. 주변 사람들은 제가 뭐라고 말하는지 들리지 않았지만 그 순간의 따뜻함을 느꼈나 봐요. 모두가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던 한 학생이 멀리서 이 장면을 찍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상관없었습니다. 진짜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해가 지면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났어요. 마지막에는 엄마와 저만 남았습니다. 할인아, 새로운 학교에서도 잘할 거야. 네, 엄마.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해요? 혼자 남겨두고 가기 미안해요. 괜찮아. 엄마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볼까 생각 중이야. 무슨 뜻이에요? 엄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피아노 학원에서 청소가 아니라 다른 일을 해보고 싶어. 너를 보면서 용기가 생겼어. 그날 밤 성당에서 마지막 연습을 했습니다. 그 겨울, 엄마와 나를 다시 한번 연주했어요. 이제 이 곡은 끝이 아니라 시작을 의미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봄을 알리는 곡이 된 거죠. 그리고 지금 다시 런던 로열 알버트 홀 무대 위에 서 있는 저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6개월 전 세인트 제임스 아카데미에 첫 등교를 했던 그날, 저는 그냥 살아남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엄마의 직업을 숨기고 제 정체성을 감추고 조용히 지나가기만 하면 된다고요. 하지만 음악은 저에게 다른 길을 보여줬습니다. 진심은 숨길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용기 있게 자신을 드러낼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이 순간 객석에 앉아 계신 엄마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이야기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거라는 걸 이제 알거든요.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유나린들이 있을 거예요. 자신의 배경 때문에 주눅들고 꿈을 포기하려는 사람들 말이에요.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진심과 노력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자신만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음악이 멈춰도 진심은 계속됩니다.